예, 실기 한번 할게요. 자, 프로그램 켜시고요. 자, 회사 코드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죠. 회사 코드는 형제정자 734네요. 자, 형제정자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여기에 여기서 형제전자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요. 734번 치셔도 되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보시면 1번 다음은 형제전자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라고 되어 있죠.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라고 해놨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다음은 형제전자의 사업자 등록증인데요. 자, 프로그램 열어보시면 어디요? 요쪽에 보시면 형제전자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가 형제전자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정보를 수정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회사 정보의 수정은 어디 갑니까? 기초정보관리 탭에 보시면 여기 회사 등록 있죠. 여기가 우리 회사의 정보를 등록하는 곳 수정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클릭하고 들어가시면요. 이런 식으로 대화창이 나타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비교하실 때는요. 뭘 비교하시냐면요.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비교하시면 돼요. 이거 일반 과세자다, 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상호명, 대표자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하시고요. 맨 마지막에 뭐 여기 세무서 있죠. 요거까지 최종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회사 등록 들어오셨죠? 자,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뭐 보셔야 됩니까? 예, 잠깐만요. 예. 자, 일단 일반 과세자 돼 있죠? 일반 과세자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요. 주로 사업자 등록 번호 치면 여기서 바로 넘어가지죠. 자, 그 다음 사업자 등록번호 1342523 560 맞고요. 그 다음 상호명 뭐 형제전자 맞고요. 대표자명 우상은 맞고요. 개업 연월일이 2013년 매달 며칠 3월 20일 돼 있는데 3월 11일이죠. 그럼 요거를 어 쓰겠습니다. 2013 매달 며칠 0311 됐죠? 쓰시면 되겠죠. 자, 다음 생년월일은 여기 넣을 데가 없고요. 그 다음 사업장 소재지는 주소지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사업장 주소지인데요. 건지미길 10번. 맞게 돼 있네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우편번호 입력은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우편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입력하라고 나오면 여기죠, 여기. 요거 땡땡땡 돼 있는 거. 요 놈만 클릭하셔가지고 하면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시도를 어디로? 얘가 지금 경기도니까 경기도 찍어주시고 건지미길 10. 건지미길 10. 요렇게 해서 검색하셔가지고 요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선택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고요. 자, 그다음 업태는 이쪽에 있죠. 도소매. 종목은 가전제품인데 비어 있네요. 쓰겠습니다. 가전제품 이렇게 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또 확인해야 될 게 뭘 확인하시라고요? 여기 보면 안산세무서장 돼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 있죠. 요거 말고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요거 땡땡땡 클릭하셔가지고요. 안산 해가지고 안산으로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셔야 뭐 정답 되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요건 끄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예, 문제 2번입니다. 다음은 형제전자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기분 손익계산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되어 있는데요. 요때 주의하셔야 될 거. 요쪽에 보시면 결산 재무제표에도 보면 손익계산서가 있고요. 여기 정기분 재무제표에도 보면 손익계산서 있거든요. 문제에서 정확하게 정기분 손익계산서라고 명시했죠. 그래서 어디를 이쪽 가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셔야 돼요? 요쪽에 있는 정기분 손익계산서 일로 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해 주시고요. 자, 들어오셨죠? 자, 그럼 여기서 비교하실 건데요. 일단 교재에서 보시면 밑에는 없네. 예, 조금만 줄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매출액 나와 있는 거 있죠. 엄마야. 자, 여기 매출액 진하게 나와 있는 매출액, 그 다음에 매출 원가, 그 다음 매출 총이익과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그리고 영업의 비용, 그 다음 소득세 차감전 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 소득세 제외하고요. 소득세 빼고입니다. 요것들은 음, 디테일한 계정 과목들의 합계를 나타내거나 계산해서 나온 값이거든요.
즉 우리 약식 손익계산서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약식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뺀 게 매출 총이익이 되고요. 여기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영업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뭐가 된다?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 되고요. 여기서 소득세 등을 빼면 당기 순이익이 되거든요. 소득세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고요. 나머지들은 계산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굵은 글씨들이죠. 소득세 제외하고 굵은 글씨들은 보면 이쪽에 다 포진되어 있어요. 이쪽에 보시죠. 이쪽에. 자, 이쪽에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합계 금액을 여러분들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치시는 게 아니고요. 이쪽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고치시면 예, 그렇게 되세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작은 글씨 있죠. 안 친한 거. 여기 상품 매출돼 있는 거. 그리고 여기 번호 안 붙어 있는 거. 예, 거기 보면 상품 매출이 5억 2,100이네요. 그럼 여기 오셔가지고요. 상품 매출 보니까 5억 1,200 돼 있거든요. 5억 2,100입니다. 521 000 예, 0 3개는 플러스 치면 되죠. 그래서 상품 매출 이렇게 고치시면 여기 지금 변화가 생기는 거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이쪽에 있는 계정 과목을 고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고치실 때 또 하나 또 주의하셔야 될 거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요거 지금 상품 매출원가 있죠. 상품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구하거든요. 요거는 여기 상품 매출 원가가 딱 나와 있어요. 어디에요? 여기에. 엄마야. 짜잔짠짜잔. 잠깐만요. 제가 잘못 건드렸네요. 다시 들어올게요. 자, 여기 상품 매출원가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대화창이 떠요. 그래서 거기 정기분 손익계산서 보시면요. 기초 상품 재고액, 단기 상품 매입액,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다 기록되어 있으시죠. 그래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여기서 이제 수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 물론 기말 상품 재고액은 다른 곳 가서 수정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 보고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보니까 기초 상품 재고액이 1,000만 원 되어 있고요. 그다음 단기 상품 매입액이 4억 780 맞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 14,000 1,450만 원 맞죠?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 맞고요. 자, 그다음 급여는 얼마요? 520에 5,200이네요. 뭐지? 나 잘못 썼네. 여기 5,200이 돼야 되죠? 예,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키보드에 플러스 키가 없어가지고 제가 플러스 키 안 쓰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공 3개는 플러스 키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복리후생비 얼마? 320만원, 여비교통비 135만원, 접대비 188만원, 수도광열비 41만원, 세금과 공가 32만원, 강가상각비 50만원, 임차료 450만원, 그 다음 보험료 80, 그 다음 차량유지비 130, 성옥분비 144만원, 그 다음 이자 수익이 28만원, 자비익 2만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없네요. 여기 오셔가지고 F2번 이자 비용 하셔가지고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96만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4만원. 다 입력했죠? 자, 그럼 입력하시고요. 그 나중에 혹시 소득세가 있으면 소득세 여기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F2번 누르시면 이렇게 소득세 나오고 예, 소득세 이렇게 나오면 소득세 등 나오죠. 여기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 중에서 소득세만 여기다 입력하시면 되고요. 상품 매출 원가는 요거 클릭하셔야 내부에 있는 다른 금액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확인하셔야 될 거는요. 자, 어디에 있는 거? 문제에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당기 순이익 있죠. 4,930만 원. 그게 어디랑 맞아야 된다고요? 여기에 있는 당기 순이익 4,930만 원하고 맞는지 최종적으로 확인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다 하셨으면 이제 끝나셨어요. 요거는 이제 끌게요. 그러시고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형제전자의 정기분 기말 채권과 기말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어디요?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수정 및 추가 입력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이놈만은 어디 가냐면 거래처별 초기 2월로 가셔가지고요. 요 외상 매출금하고 요 외상 매입금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어디 옵니까?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클릭해 주시고요.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인데요. 외상매출금 클릭해 보니까 지금 만세상사, 청송컴퓨터, 반호전자 있는데 교재를 보세요. 요걸 먼저 보시면 교재 보면 고잔상사가 있는데 고잔상사가 없죠. 그럼 요거 클릭해 주시고요. F2번 고잔상사로 해주시고 금액이 얼마? 900만 원. 됐죠? 자, 그럼 청송컴퓨터 3,100만 원, 반월전자 얼마? 50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만세 상사는 여기 없죠? 그럼 클릭하시고 F5번 삭제하세요. 예,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다음 외상매입금 클릭해 주시고요. 양지상사 500, 하나컴퓨터 700, 초지전자가 1800이네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요거 이제 끄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번. 형제전자는 동절기에 영업부 직원들이 입을 방한복을 구입할 예정이다.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적요를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몇 번 때 수정하라는 얘기예요? 800번 때 수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전산회계 2급에서는요, 800번 때밖에 비용은 800, 정정, 다시. 자, 전산회계 1급은 제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이 있고, 제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전산회계 1급으로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건 500번대 계정 과목을 입력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전산회계 2급 같은 경우에는 제조 원가는 고려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뭐 동일한 계정 과목이 나온다 그러면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되는 건 800번대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800번대 계정 과목을 수정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클릭하고 들어오시고요. 우리의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목표 계정 과목은 누구를 구조 수정할 거냐면요. 판매비와 관리비가 아니라 뭐 복리후생비 계정에서 요거를 등록할 거거든요.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의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찾으실 때 있죠. 컨트롤 F로 코드 번호가 있으면 코드 번호 치면 되는데, 아니면 여기 오셔가지고요. 복리후생비 해서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올 때 어디 여기 보시면 앞에 뭐 나옵니까? 계정 과목 코드 나오죠. 이 계정 과목 코드가 몇 번인 거? 800번대인 거. 그게 판매비와 관리비거든요. 여기서 엔터를 계속 쳐가지고요. 800번대의 복리후생비가 나올 때까지 해서 찾아주시고 얘는 끄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적요 보이시죠? 대체 적요에 적요 넘버 3번 넣어주시고 엔터. 그 다음 거기에 뭐 쓰시냐면요. 대체 적요에 영업 담당자 방한복 구입비, 영업 담당자 방한복 구입비,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엔터 한번 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요거는 끄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뭡니까? 문제 4번이네요. 자,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돼 있죠. 자, 그러시면 요거는 입력하시기 전에요. 일단 정지시켜 놓고요. 일단 분개부터 한번 해보세요. 분개해 놓으시고 보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7월 10일 상품 견본을 거래처 반월전자에 발송하고 택배비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요. 상품 견본을 보냈다고 해서 매출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운반한 거에 대한 비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시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뭘로? 운반비로 비용의 발생, 운반비 금액 얼마? 3만 원. 그렇게 하면서 현금을 지급했죠. 자산의 감소, 대변에 뭐 현금 얼마? 3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끝나세요. 이거를 뭐 상품 매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우리 매입 시 부대 비용은 어떻게 한다고요? 매입 시 부대 비용은 뭐 합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매입 시 부대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해당 자산에 합산하죠. 근데 얘는 매입이 아니에요. 예, 매입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요. 그냥 운반비 계정 과목 바로 잡아주시고요. 자, 그럼 입력하겠습니다. 입력은 어디 가서 하시면 되세요? 여기 일반 전표 입력 있죠? 예, 전표 입력칸에 보시면 여기 일반 전표 입력 있는데요. 여기 오셔가지고 얘를 클릭하고 들어가 주시고요. 자, 날짜부터 바꾸겠습니다. 몇월 며칠? 7월 10일 0710.
차변에 뭐 F2번 운반비 나오죠. 자, 전산회계 2급은요. 운반비 계정 과목 이런 거 치시게 되면 계정 과목 중에서 동일한 계정 과목 여러 개 나오죠. 그럼 몇 번대? 800번대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을 하셔야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뭐가 계정 과목이 선택이 되세요. 그래서 800번대 계정 과목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엔터 치고 넘어가고 차변의 금액은 얼마요? 예. 금액은 3만원 30 플러스 됐죠? 그리고 대변에 F2번 뭘로 지급했습니까? 현금 메뉴에 있네요. 그냥 엔터 그리고 엔터 치고 넘어가 주시면 끝나죠. 자, 여기는 뭐 거래처 입력하실 건 따로 없으세요. 만약에 실무에서 하신다 그러면 전부 다 거래처가 다 넣으세요. 예,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8월 20일 영등포 상사에서 지난달 매입한 대금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에 지급하였다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지난달에 내가 뭐를 오케이. 지난달에 무슨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죠. 요때 무슨 거래가 있었다? 자, 상품을 한 700만 원 구입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거 외상으로 했으면 뭐 외상 매입금이 나오겠죠. 금액은 얼마? 700만 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 지금 뭡니까? 지난달 매입한 게 쌤 상품이 아니라 뭐 비품이나 이런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만약에 얘가 비품을 구입했다. 유형자산. 그래서 700만 원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대변에는 뭐가 되겠어요? 미지급금 이렇게 해서 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라는 건 전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재고 자산의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따로 명시를 안 했어요. 지난달에 매입한 게 비품인지 상품인지 이런 거 얘기 안 했죠. 얘기 안 했으면 뭐에 대한 거래로 보셔야 돼요? 요 거래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미지급했기 때문에 오늘 뭡니까 8월 20일 날 요 외상 매입금 지급하는데 대금 중 일부라고 했죠. 그래서 아마 돈이 더 있었겠지라고 가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외상 매입금을 상환하니까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금액 얼마? 50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요. 뭘로?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죠.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금액 얼마? 500만 원. 요렇게 분개해 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끝나실 것 같아요. 예, 되시겠습니까? 요렇게 봐주시고요. 자, 입력하겠습니다. 날짜 8월 20일 갈게요. 자, 여기에 08월 20일 가주시고요. 차변 F2번 뭘로요? 외상 매입금. 자, 금액은 얼마요? 500만 원. 자, 대변에는요. F2번 보통 예금 금액 얼마 500만 원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 거래처를 놔야 되는지 안 놔야 되는지 고민하셔야 된다 그랬죠. 외상 매입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적 관리가 필요한 거. 채권, 채무라고 얘기하죠. 채권하고 채무는 내가 받을 돈 혹은 내가 줘야 될 돈 혹은 나중에 다시 거래해서 뭡니까 인지해야 될 것들은 다 거래처를 미리 넣어 두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에는요 거기 거래처 영등포 상사기 때문에 F2번 영등포 상사로 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자, 9월 15일 동진 상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자, 여기서 아예 목적을 업무 용도라고 정해놨죠. 그랬으면 업무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기 한 대 눈에 보이는 거죠. 뭘로 처리한다고요? 비품 금액은 얼마? 150만 원. 대변에는요. 미지급금으로 금액 얼마? 150만 원. 왜요? 외상으로 구입했으니까 아직 돈을 안 줬겠죠. 그리고 자, 만약에 여기가 앞에가 비품이 아니라 상품이나 원재료였다면 뭘로요? 외상 매입금. 만약에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뭐라면 약소금을 발행했다면 지급어음. 비품인데도 불구하고 정정 상품이나 원재료를 매입한 게 아닌데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뭐 미지급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15일 오시고요. 09월 15일 오시고요. 차변에 F2번 뭘로 비품 금액 얼마? 150만원. 그 다음 대변에 F2번 미지급금으로 금액 얼마? 150만원. 자, 고민합시다. 뭐요? 거래처. 동진상사에 뭐 줘야 될 돈 미지급금에는요 거래처를 넣습니다. F2번 동진상사 이렇게 해서 거래처 넣어주시면 끝 되시겠죠. 자, 다음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요. 9월 30일 판매사원 김유신의 9월 급여를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소득세 등 공제금 그 합계액을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요. 일단 여기 보면 기본급여, 직책수당, 상여금, 특별수당, 차량유지, 교육지원 급여계 해가지고 나와 있는 요 급여계 있죠. 이게 뭡니까?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이 직원 김유신 씨한테 지급하게 되는 급여가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공제라고 돼 있죠. 공제는 마이너스다 생각하시고요. 지급 총액에 보면 얼마? 168만 6,080원 돼 있어요. 자, 지금 우리 보통예금 통장에서 2차에서 지급하는 건 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사에서 줘야 되는 급여는 고정입니다. 급여 180만 원은 금액을 여기서 더 이상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 금액은 바꾸시는 거 아닙니다. 그 급여는 그대로 가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제한 거는 뭡니까? 판매사원 김유신이 내야 되는 세금이죠. 그렇죠. 세금과 같은 것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회사가 미리 징수해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회사가 대신 납부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 금액만큼이 뭐가 됩니까? 예수금 되고요. 요거는 어디서 지급되는 거예요? 예, 보통 예금에서 지급한 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예금은 금액이 얼마? 요만큼 될 거고요. 자, 급여는 바꾸지 마시라고 했죠. 그래서 급여는 그대로. 그래서 급여는 비용이잖아요. 그죠? 그 차변의 급여 얼마? 180만 원. 대변의 예수금 11만 3,920원. 그 다음 보통예금 168만 6,080원. 그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위치가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거 급여 요거 차변 요거는 어디에 대변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입력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몇월 며칠입니까? 9월 30일 0930. 자, 차변 F2번 누르시고요. 급여. 예, 똑같은 게 여러 개 나오죠. 그럼 몇 번대? 800번대를 찾으셔서 급여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 얼마? 180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요. F2번 예수금으로 금액 얼마요? 11만 920원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다시 또 대변 F2번 뭘 한다고요? 자,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으니까 보통 예금으로 금액 얼마? 1686080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10월 24일 컴퓨터 판매 촉진을 위해 광고 전단지 제작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나오는 광고 전단지 제작 비용은 뭡니까? 홍보를 위한 거죠. 그 차변에 뭐 광고 선전비 이렇게 될 거고요. 대변에는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때 만약에 여기 날짜가 안 나와 있다면 여기에 날짜가 안 나와 있다면요. 여기 영수증에서 작성일자랑 여기 월일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입력할게요. 날짜는 몇월 며칠? 10월 24일. 그래서 10월 24일 와주시고요. 차변에 F2번 광고 선전비인데요. 몇 가지 나오죠? 몇 번대? 800번대. 금액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금액은요 얼마? 3만원. 자, 대변에는요 F2번 현금으로 지급하니까 현금 금액 얼마? 3만원. 자, 여기에도 따로 거래처를 입력할 건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끝났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입니다. 11월 16일 대표자 자택에서 사용할 가구 얼마 120만 원을 초록 가구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인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대표자 자택에서 쓰니까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업무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업주 개인 용도로 썼고요. 일단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는 뭐가 된다고요? 현금으로 금액 얼마? 120만 원 내주시고요. 차변에는 여기에 인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가 없더라도 전산회계 2급 기준으로는 뭘로? 인출금으로 분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얘가 전산회계 1급이었다 그러면 뭘로? 가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용도로 사용한 건 뭘로 회계 처리한다? 인출금. 자, 그러면 분기하겠습니다. 11월 16일 와주시고요. 자, 차변에 F2번 인출금 해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120만원. 됐죠? 자, 그리고 대변에는요. 현금급이 있으니까 4번 F2번 현금으로 금액 얼마? 120만원. 예, 요렇게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11월 20일 거래처 연수상사에 대한 당기 대여금과
이자 3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라고 돼 있죠. 만약에 대여금을 자금을 대여해줬다라고 해서 자금을 빌려줬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단기 대여금이 어디에 들어오겠습니까? 얘가 차변에 단기 대여금이 들어오고요. 금액은 얼마? 3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뭐 보통 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뭐 대변에 뭐 보통 예금 이런 식으로 300만 원이라는 거래가 예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예, 단기 대여금 회수하죠. 회수하니까 이제 받을 돈이 사라지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 들어가는 거고요. 차변에는요, 오늘 뭘로 회수했습니까? 보통 예금으로 회수했죠. 그럼 보통 예금으로 3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자와 함께 받았기 때문에요. 보통 예금은 얼마? 303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대변에는요, 단기 대여금 사라집니다. 대여금 금액 얼마? 300만 원. 그리고 이자 받았으니까 이자 수익으로 금액 얼마? 3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가끔씩 보시면 이 분기를 단기 대여금 반대로 보내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고민하셔야 될 게 뭡니까? 예전에 이런 거래가 있었죠. 그래서 돈을 빌려줄 때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단기 대여금이 생기는 거고요. 요때 이 단기 대여금은 자산이 증가하는 거, 나 돈 받을 거 있어 라고 차변에 기록했고요. 이 대금을 회수하게 되면요. 어떻게? 자산의 감소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예, 그래서 회수하는 날은 뭐 단기 대여금이 이쪽으로. 자, 그러면 11월 20일 갈게요. 11월 20일 와주시고요. 차변에 F2번 뭘로? 보통 예금으로 해서 303만 원. 자, 다음 대변에 F2번 단기 대여금으로 해서 얼마? 300만 원. 자, 다음 대변에 F2번 이자 수익으로 해서 금액 얼마? 3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 단기 대여금에는 거래처를 누구로? 연수상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끝납니다. 예, 물론 F2번 눌러서 찾으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 치셔갖고 나오는 거 그대로 찾아가 넣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2월 5일 용산상사에서 상품 얼마 500만 원 매입하고 지난 10월 20일 지급한 계약금. 자, 10월 20일로 우리 가보자고요. 10월 20일 날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상품 500만 원을 매입하기로 약속하고 계약금을 지급했겠죠. 그랬으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먼저 줬기 때문에 자금이 나갔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계약금만큼 나는 뭡니까? 선점하는 효과, 내가 그 물건을 먼저 잡았어. 이거 내 거야. 라고 뭐 권리가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금으로 먼저 지급하게 되면 차변에 뭐 선급금, 금액은 얼마? 100만 원 이렇게 될 거고요. 대변에는요. 그 날짜에 뭡니까? 가서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대변에 뭐 보통 예금이 있으면 보통 예금, 현금 줬으면 현금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은 자, 물건을 매입한 거죠. 그래서 보면 용산 상사에서 상품 500만 원 매입하고 지난 10월 20일 지급한 계약금 10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뒤에 운반비 나오는데요. 운반비 빼고 일단 상품 얼마 500만 원치 매입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차변의 자산의 증가, 뭐 상품 이렇게 들어올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대변에는 일단 선급금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을 때 선급금이 나왔고요. 10월 20일에 나왔고요. 오늘은 이 선급금을 빼고 지급하니까 선급금만큼은 사라지는 거. 금액 얼마? 100만 원. 그다음 대금은 안 줬죠. 그럼 뭘로? 외상 매입금이 되겠죠. 금액은 얼마? 400만 원. 그런데 뭐 운반비 5만 원 현금 지급했죠. 그럼 심지어 5만 원이 현금이 나갑니다. 됐습니까? 엄마야. 예. 나가겠죠. 자, 매입 시 부대 비용은 다 어떻게 해라? 합산. 그래서 저때 5만 원 지급한 건 운반비가 아니라 해당 상품에다가 합산해 가지고요. 차변에 상품 505만 원, 대변에 선급금 100만 원, 외상 매입금 400, 현금 5만 원. 요렇게 들어가시면 분기가 끝나겠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자, 어디 오셔 가지고요. 날짜는 12월 5일입니다. 자, 12월 05 나와 주시고요. 차변에 F2번 뭐라고 쓴다고요? 상품으로 써주시고요. 금액은 얼마? 예, 502만원, 505만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뭐 F2번 선급금 넣어주시고 금액 얼마요? 100만원. 그 다음 대변에 F2번 외상 매입금 해주시고 금액 얼마? 400만원.
다음 대변에 F2번 현금으로 금액 얼마? 5만원. 그래서 운반비 5만원 지급한 거 이렇게까지 반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선급금과 외상 매입금에는 다 뭐 넣어주셔야 돼요? 예, 거래처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급금이에요. 자, 이 거리는 용산 상사 F2번 용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F2번 용산. 이렇게 해서 거래처를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문제 5번 넘어갈게요. 자, 문제 5번도 직접 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자, 문제 5번에 1번 보시면 9월 11일 갑을 상사에 미지급한 10만원은 도서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상품 매출 시 운반비죠. 자, 상품 매출 시 운반비는 뭘로? 운반비로 회계 처리할 거고요. 대금 얼마? 10만원 이렇게 될 거고, 차변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럼 대변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대변에는 뭘로 지급했는지 우리가 모르죠. 그래서 뭐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10만원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서 보면 도서를 구입한 건 도서 인쇄비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도서 인쇄비를 삭제하시고요. 뭘로 바꿔주시면 된다? 운반비로 예, 계정을 바꿔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9월 11일 가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서 09월 11일 가주시고요. 자, 보니까 차변에 도서 인쇄비 되어 있죠. F2번 뭘로요? 운반비로 해주시고, 자, 요때 가장 여러 가지 계정감이 나오면 800번대로 해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몇 번이요? 예, 2번 문제. 자, 9월 13일 지출된 50만원은 거래처 접대용 회식비가 아닌 영업사원 회식비죠. 자, 거래처 접대용이었으면 뭘로? 접대비로 회계 처리할 건데, 영업사원에 대한 회식비면 뭘로 한다?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9월 13일로 와주시고요. 자, 접대비 되어 있는 차변에 F2번 뭘로? 복리후생비. 여러 개 계정 과목이 나오면 뭘로? 판매비와 관리비 몇 번대? 800번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면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결산 갈게요. 결산도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요. 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6번에 1번. 매장의 화재 보험료 지출액을 전부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이 현재 기간 미경과분 80만원에 대하여 결산 분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제가 저기 표를 하나 갖다 놨는데요. 자, 이 문제를 이해하시려면 첫 번째, 매장의 화재 보험료 지출액을 전부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였다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단기에 보험료를 납부한 거예요. 보험료를 얼마를 납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험료를 얼마 한 120만 원 납부했다 칩시다. 그럼 보험료를 납부하고 대변에 뭐 현금 이런 식으로 120만 원이 있었다 칠게요. 그럼 이 보험료 중에서 단기분에 해당되는 건 단기 보험료가 맞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결산 현재 기간 미경과분 돼 있죠. 기간 미경과분이라는 건 기간이 지났다 안 지났다? 안 지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기간 미경과분은요. 단기께 아니라 뭐다? 차기께 돼요. 그래서 단기분 보험료는 얼마다? 예, 저 120만 원에서 기간 미경과된 게 80만 원이니까요. 단기간 얼마? 40만 원. 그리고 다음 연도에 해당되는 뭐 보험료가 얼마? 80만 원. 이거를 지금 얘가 요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간 미경과분이라는 건 차기분 내년에 해당되는 보험료가 80만 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단기께 아니라 차기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기말 시점 기준하게 되면요. 회계는 보고 기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단기 것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단기의 비용은 단기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고 차기에 해당되는 비용은 차기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납부 당시 전부 보험료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보험료가 120만 원이 될 게 아니라 얼마만? 40만 원만 잡혀야 되는데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80만 원 차기분 기간 미경과한 만큼 여기 보험료에서 감소시키고요. 그건 뭐가 된다고요? 예, 성급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차기분에 해당되는 것만큼 뭘로? 성급 비용 금액은 얼마? 80만 원. 대변에는요. 보험료 금액 얼마? 80만 원. 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죠. 결산은 확실하게 마무리 잡으셔야 돼요. 결산 얘기 지금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럼 입력하겠습니다. 결산 자료는 몇월 며칠요? 12월 며칠로 31일 가가지고요. 차변에 F2번 뭐 선급 비용으로 해주시고요. 금액 얼마? 80만 원. 다음 대변에 F2번 뭐 보험료로
해주셔가지고 몇 번대? 800번대 보험료 80만원 요렇게 입력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요. 자, 요겁니다. 기말 현재 현금 가부족 잔액의 원인은 불분명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라고 돼 있죠. 자, 현금 가부족은요. 실제 금액하고 그 다음에 장부상 금액하고의 차이 있죠. 장부상 금액하고 차이가 기준으로 우리가 손해나게 되면 기중에 뭐를 차변에 뭐요? 현금 과부족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 잡손실에 해당되는 거. 자, 그 다음 대변에도 뭐 현금 가부족이 들어갈 수 있죠. 현금 가부족 뭐요? 잡이익에 해당하는 거. 요런 어떡하 나노? 예, 잡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자, 이거 다시 기본 개념 잡자면요. 자, 현금 가부족은요. 실제 금액하고 장부상 금액의 차액을 우리 장부에 반영해 주는 게 현금 가부족인데 얘는 임시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관리하다가 원인이 밝혀지면 그 원인에다가 대체를 시켜주거든요. 그런데 그 기말까지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잡이익이나 잡손실로 회계 처리해요. 자, 이렇게 봅시다. 실제 현금하고 장부상 현금 중에서 누가요? 장부상 금액이 많다. 예, 여기. 자, 장부상 금액이 많다 그러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예, 당연히 손해죠. 그러면 손해에 해당되는 건 차변의 비용이 발생하죠. 그런 식으로 비용이 발생할 건데 실제적으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죠. 그래서 기중에는 차변의 현금 가부족으로 기록해서 관리하고요. 자, 만약에 실제 금액하고 장부상 금액 중에서 누가요? 예, 실제 금액이 많다면 이익에 해당되죠. 그러면 이거는 이익이 뭡니까? 그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 현금 가부족이 대체하는데 얘는 뭐 잡이익에 해당하는 현금 가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말에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에 차변에 있던 현금 가부족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요. 대변에 현금 가부족 보내고 차변에는 뭘로?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뭐 현금 과부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만약에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 있었다. 그러면 차변으로 뭐를 보내주고요? 현금 과부족을 보내주시고요. 대변에는요, 예,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분개하실 때 기존에 어떻게 돼 있었느냐? 기중에 뭘로 돼 있었다? 차변에 현금 가부족이 있었다 그러면 요렇게 너무 좀 그렇나? 자, 차변에 현금 가부족이 있었다 그러면 요렇게 그다음 대변에 현금 가부족이 있었다면 요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요거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오셔가지고요. 12월 31일에서 입력할 건데요. 지금 금액하고 그 얘기를 했네. 지금 금액하고 차변에 나와 있는지 대변에 나와 지금 안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들 조회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잠시 끄고요. 어디 간다? 여기서 총계정 원장 들어오셔가지고요. 총계정 원장에서 몇 월 며칠로 0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엔터 F2번 현금 과부족을 해주시고 그 다음 뒤에는 뭐 그냥 엔터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현금 과부족만 검색할 거죠. 그럼 141번 그냥 바로 치셔도 됩니다. 여기 141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딱 보니까 나와 있네 여기. 자 되겠죠? 자 지금 현금 가부족이 어디 나와 있어요? 지금 대변에 나와 있죠. 그럼 대변에 나와 있었으면 그 전에 뭐 했단 얘기예요? 실제 현금하고 장부상 현금 중에서 실제 현금이 더 많아서 이득인데 이유를 못 밝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회계 장부에다가 이제 반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있던 거는 차변에 현금 가부족 보내서 없애주고요. 그럼 뭘로? 잡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액은 얼마? 8만 원입니다. 자, 갈게요. 자, 이거 꺼주시고 어디로? 일반 전표 입력 몇월 며칠? 12월 31일 차변에 F2번 현금 과부족 됐죠? 자, 금액 얼마? 8만 원. 다음 대변에 F2번 뭐요? 잡이익으로 금액 얼마? 8만원 요렇게 해주시면 끝나겠네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다음 대손충당금 설정 한번 해볼게요. 3번 문제가 이제 대손충당금 설정하는 문제네요.
자, 여기 보시면 3번 대손 충당금은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 기말 받을 엄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요거 할 때는요, 첫 번째 뭐 하시라고요? 첫 번째, 예,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셔가지고요, 잔액을 확인하고, 자, 두 번째 잔액에 뭐 1%, 요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지금 문제 자체에서 뭐를 잔액에 대하여 1% 써져 있죠. 그러니까 요 잔액이 1%, 그래서 1%를 계산하고 세 번째, 저 계산한 금액 있죠? 계산한 금액에서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차감하고요. 그럼 차감한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차변에 뭐 감가상각비 그리고 대변에 뭐 죄송합니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죠. 예, 대손상각비 대변에 뭐 대손충당금 이렇게 입력할 건데, 요거는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그 다음 또 뭐요? 대손충당금인데 누구에 대한 거? 예, 받을 엄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분개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때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과 받을 엄에 대한 걸로 각각 금액을 계산하셔가지고 써주시고요. 대손상각비는 합산을 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상매출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디 오시라고요? 합계잔액시산표. 예, 잠깐 꺼주시고요. 자, 어디로? 여기 보시면 합계잔액시산표는요, 여기 결산재무제표 쪽에 보시면 합계잔액시산표가 있거든요.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고요. 클릭해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서 매달로 기말 결산이니까요, 12월 31일로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금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 외상매출금하고 받을 엄 여기 나와 있죠. 자, 여기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 보시면 금액이 얼마 나와 있냐면 9,258만 원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잔액에 대해서 얼마 보시라고요? 1%는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그럼 9,258만 원에다가 계산기, 예, 자, 지우고 9,258만 원에다가 곱하기 얼마요? 0.01 하시게 되면 92만 5,800원이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제가 뭐 보시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여기 대손 충당금 보이시죠? 자, 대손 충당금 잔액 누구에 대한 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잔액 얼마였어요? 45만 원 있죠. 그거를 방금 했던 여기에다가 빼기 얼마? 45만 원을 합니다. 그럼 금액이 얼마? 47만 5,800원이죠. 그럼 이 47만 5,800원을 예, 기록해 주겠죠. 자, 그래서 여기 외상했던 거 얼마였지? 어, 어, 대박. 예, 47만 5,800원. 예, 그래서 여기 47만 5,8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대손충당금 받을 엄에 대한 거 한번 해볼게요. 자, 받을 엄도 동일한 방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있죠. 자, 합계잔액시산표에서 일단 요 받을 엄에 대한 뭐를요? 요 잔액 있죠. 잔액을 봅니다. 6,410만 원이네요. 자, 그러면 6,410만 원 곱하기 얼마요? 0.01 하시게 되면 64만 1,000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대손 충당금에 대한 잔액이 있죠. 얼마 있습니까? 55만 원. 그럼 이 금액에서 얼마를 빼라고요? 빼기 55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9만 1,000원 되거든요. 그러면 뭐 받을 엄에 대해서는 9만 1,000원. 자, 그러면 여기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예, 9만 1,000원이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9만 1,000원하고 얼마? 47만 5천 합쳐서 플러스 47만 5,800원 하셔가지고 56만 6,800원 나오네요. 예, 566800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뭐 합쳐가지고 대손 상각비로 56만 6,800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매상 매출금에 대한 걸로 47만 5,800원. 그 다음 대손 충당금 받을 엄에 대한 거 9만 1,000원. 요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 오셔가지고요. 자, 차변에 F2번, 2번 대손 상각비. 자, 금액은 얼마요? 자, 566800, 566 해주시고요. 다음 대변에 F2번 대손 충당금인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그게 얼마요? 47만 5,800원 넣어주시고 또 대변에 F2번 외상 대손 충당금으로 뭐에 대한 거 받을 엄에 대한 거 9만 1,0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되시겠죠? 예, 자 다음 문제.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은 96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가 참 친절하죠. 자, 요거 하시기 위해서 뭐 알아두시라고요? 상품 매출 원가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기초 상품 재고액에서 뭐를 더하고요? 예, 단기 단기 상품 매입액을 더하는데요. 단기 상품 순 매입액을 더하겠다. 순 매입액을 더할 거고요. 그 다음 빼기 기말 상품 재고액을 하시게 되면 우리 상품 매출 원가를 구하는 공식이 되죠. 자, 뜬금없이 왜 얘를 썼냐면요. 지금 기말 상품 재고액을 줬죠. 이 얘기는 뭐냐면 기말에 이만큼 우리 상품 재고가 남아 있어. 그러면 그 전에 나갔던 것들을 장부에 반영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상품이 나간 걸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대변에 상품 나갔다 기록해 주시고요. 차변에는 이걸 뭘로 대체해 준다? 상품 매출 원가에 대체시켜 준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건 어디 가시냐면요. 자, 이것도 똑같이 이거 잠깐 꺼놓을게요. 학계잔액시산표 오셔가지고요. 학계잔액시산표 오셔가지고 어디 보냐면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 상품 보이시죠? 1개표, 5개표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상품에 뭐를 보시라고요? 예, 당연히 잔액을 봅니다. 자, 금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1억 6,653만 원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1억 6,653만 원에다가 1억 6,653만 원에다가 빼기 지금 기말 상품 재고액이 96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래서 960만 원 이렇게 넣어 주시면 얼마 됩니까? 1억 5,693만 되죠. 여기에 나와 있는 재고자산 상품에 대한 요 잔액 있죠. 요게 뭐냐면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매입액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상품에 대한 매입 환출이나 애누리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차감한 금액으로 보시고 계산을 하시면 되세요. 자, 어쨌든 1억 5,693만 원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다가 넣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 상품 매출 원가에다가요. 뭐 1억 5,693만 원 해 주시고요. 대변의 상품은요. 예, 1억 5,693만 원 요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입력 한번 해볼게요. 어디 오셔가지고요. 일반 전표 입력 매달 며칠 12월 31일 와주시고요. 차변에 F2번 상품 매출 원가 해서 얼마요? 1억 5,693만 원 해주시고 자, 대변에요. F2번 뭐 상품으로 해서 입력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학계잔액시산표 가셔가지고요. 자, 학계잔액시산표 가셔서 상품 보시면 금액선 바뀐 게 없는데요. 자, 요거는요. 일단 끄고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본래는 저기 갱신하면 되는데 들어왔어요 그냥. 자, 어디 여기 학계잔액시산표 다시 들어와 보시면 12월 31일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상품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금액이 960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아까 전에 우리 뭐뭐 했냐면요. 그 대손 충당금 설정했죠. 대손 충당금 설정했던 거랑 대손 충당금 설정했던 거랑 그 다음 그 다음 상품 기말 상품 재고액 반영시켜 준 거 있죠. 그거는 학계전액시산표 오셔가지고요.
아까 전에 외상 매출금은 대손 충당금 몇 프로요? 1% 한다 그랬죠. 그 외상 매출금 잔액이 1% 한다 그랬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에 대한 잔액이 1%가 여기 대손 충당금 잔액에 들어와 있으면 되고요. 받을 엄에 대한 1%가 어디 대손 충당금 잔액에 들어와 있으면 되고, 상품은 제시한 것처럼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 960만 원으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으시면 다 맞게 입력하신 게 됩니다. 예, 아까 제가 요걸 설명 안 하고 그냥 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끝났어요. 예, 요건 꺼줄게요. 그리고 일반 전표도 이제 입력은 다 끝났거든요.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요건 뭐냐면요. 지금 이 문제 뭡니까? 조회하셔가지고 예, 입력하라는 얘기거든요. 일단 1월의 외상 매출금 횟수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자, 요렇게 나오시면 확인할 수 있는 게 꽤 많아요. 일단은 총계정 원장, 확인할 수 있는 게 예, 총계정 원장, 그다음 일개표, 월개표, 뭐 계정별 원장, 뭐 이런 데서 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주로 확인하실 때 어떻게 확인하라고요? 계정 과목 하나에 대해서 물어보면요. 어디 가시라고요? 총계정 원장을 들어가시면 거의 대부분 해결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 들어오셔가지고요. 1월이니까요. 01월부터 엔터, 01월 엔터 F2번 외상 매출금으로 입력해 주시고 엔터 하시면 여기 왼쪽에 외상 매출금 나오죠. 물론 여기 끝나는 것도 외상 매출금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냥 외상 매출금 나왔으니까 여기에 있는 금액 갖고 하시면 되는데 1월 중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뭐 정기 자료 이런 건 정기 2월 된 금액 있죠.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요. 누구만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예, 엄마야. 잘못 꺼냈네. 예. 자, 어디요? 여기에 있는 거. 요거 1월 달 거 있죠. 1월 달 거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외상 매출금을 했었다는 얘기는 외상 매출금 내가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인데 아직 못 받았다가 뭐 회수하게 되면 이제 뭐 외상 매출금이 감소되는 것, 즉 내가 못 받을 돈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외상 매출금 감소되는 거. 그래서 횟수 금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 거? 대변에 있는 금액 얼마입니까? 100만 원 돼 있죠. 얘를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외상 매출금이 발생한 금액, 외상으로 상품 매출한 금액이 얼마냐 물어봤다 그러면 요걸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남아있는 잔액을 물어본다 그러면 요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정답은 어느 거요? 얘가 정답이 되겠죠. 얼마? 100만 원. 나중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얘는 끄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뭐 나와있냐면요. 1월 1일, 정정, 다시 2번.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판매비와 관리비 중 지출액이 가장 많은 계정 과목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문제 보시면 뭐 몇 월 며칠, 몇 월 말, 2월 말 현재 이런 식으로 누구랑 비교해 보면요. 여기 보시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요리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라 기간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런 식으로 기간을 줬죠. 그러시면 주로 일개표, 월개표 들어가시면 해결이 많이 되세요. 자, 총계정 원장은요. 총계정 원장은 뭐가 있냐면요. 기간 전체를 합해서 하는 건요. 여러분 수동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건 여러 개 계정 과목의 합계죠. 왜?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는 계정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청계정 원장 같은 경우는 계정 과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요. 여기서는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식으로 묶어서 금액이 얼마인지는 구별이 힘들고요. 구별이 힘듦 됐습니까? 그렇게 해주고요. 그다음 얘는 월별 비교가 가능하지만 월별 합계는 없어요. 월별 합계는 없습니다. 물론 다시 채점도 있긴 있어요. 자, 그래서 월별 합계는 없다 보시면 되고요. 일개표, 월개표를 가셔야 월별 합계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식으로 관리비 뭡니까? 계정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계정. 여러 개의 계정에 대한 합산이 가능해요. 계정에 대한 그리고 비교, 합산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저는 어디 간다고요? 일개표, 월개표 가볼게요. 자, 여기서 일개표, 월개표는 여기 있거든요. 일개표, 월개표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매달 며칠로 1월 1일부터 02월 말까지 해주시고요. 얘가 이제 문제가 판매비와 관리 비중이거든요.
최대한 많이 내리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판매비와 관리 비중. 자, 오른쪽에 없죠? 얘는 비용이라서 이쪽에 없죠. 자, 판매비와 관리 비중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여러분들 요 금액은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금액은 보시면 안 돼요. 왜요? 여기 나와 있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는요.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이런 밑에 있는 계정 과목 있죠. 여기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뭐 한 겁니까? 합산해 놓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합산한 금액을 보실 거면 이쪽 거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아래에 있는 계정 과목들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액이라고 했으니까 나간 거죠. 여기 보시면 제일 많은 게 누구냐면요. 요거. 누굽니까? 급여가 지금 계정 과목 금액이 많이 많네요. 지출한 금액이 맞죠? 급여가 제일 많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뭐가 됩니까? 급여가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 끄고요. 자, 다음은요. 다음 문제는 어디 되어 있습니까? 2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죠. 자, 거래처 나오면요. 예, 거래처 나오면 엄마야. 예. 자, 여기에 있는 거래처가 나오면요. 일단 무조건 어디 가라고요? 예. 자, 거래처 원장 가시면 제일 편하세요. 저 같은 경우 여기 거래처 원장을 주로 들어갑니다. 예, 거래처 원장 들어가셔가지고요. 날짜는 매달 며칠로 2월 말 현재라고 했죠. 그럼 01월부터 예, 02월 엔터 계정 과목 F2번 외상 매출금 됐죠? 그리고 거래처는 그냥 엔터 치시면 거래처 다 나올 거거든요. 여기 오셔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뭐 되어 있습니까?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자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요. 문제 자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잔액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교하실 거면 요 칸에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잔액이 뭐 가장 큰 거래처, 가장 큰 거래처는 딱 봐도 누굽니까? 청성 컴퓨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청성 컴퓨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되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시고요.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남기를 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